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제자리고 나보다 못논 놈이 백으로 앞서가고 나는 재능이 차고 넘치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갈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독하게 기다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늑대의 눈을 가진 배신자라 욕했고 겁쟁이처럼 성문만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는다고 비웃었습니다. 적군이 여자 옷을 보내며 사내 자식이 비겁하게 숨어만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도 그는 그 옷을 입고 허허허 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마이입니다. 그는 무려 60년을 참았습니다. 조조라는 호랑이 밑에서 숨소리조차 죽이며 20년을 버텼고 제갈공명이라는 천재 앞에서 바보 노릇을 하며 또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늙어 죽기만을 기다렸죠. 이제 사마이도 다 끝났어. 곧 죽을 영감탱이가 뭘 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마이가 71세가 되던 해 모두가 그를 잊었을 때 그는 단 3일 만에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3일의 반격으로 조조가 세운 위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사마시의 천하를 열었습니다. 60년의 기다림, 그리고 단 3일의 승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삼국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전반전에 모든 걸 쏟아붓고 번아웃이 온 분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정작 내 자리는 없다고 느끼는 중년들, 그리고 지금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불안해하는 모든 분께 던지는 사마이의 서늘한 조언입니다. 이기는 놈이 강한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십니까? 적들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사마이를 보십시오. 그는 적들이 다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서 결국 그들의 무덤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오늘 60분간 이어지는 이 제서사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늑대의 발톱을 깨울 것입니다. 자, 이제 사마이가 60년간 갈아온 그 서늘한 칼날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2500 제1장 적보다 오래 살고 적보다 늦게 움직여라. 인내의 기술. 사마이의 첫 번째 비책은 생물학적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적보다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정치라는 뜻입니다. 사마이는 평생을 자신보다 강한 자들 틈에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 적은 난세의 간웅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사마이를 보자마자 꿰뚫어 보았습니다. 저놈은 늑대처럼 뒤를 돌아보는 관상낭고상이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조조는 틈만 나면 사마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사마이가 선택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낭구의 눈빛을 감추고 소의 걸음을 걷다. 사마이는 조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조조가 너 일 좀 해라 라고 부르면 제가 지금 중풍에 걸려서 몸을 못 움직입니다 라며 침대에 누워 침을 흘렸습니다. 조조가 보낸 자객이 칼을 들고 침대맡에 서 있을 때도 사마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마비된 연기를 했습니다. 조조가 죽을 때까지 사마이는 그저 능력은 조금 있지만 야망은 없는 순한 양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시기하고 견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과 정면으로 싸우는 건 가장 하수입니다. 사마이처럼 하십시오. 적이 나를 경계할 때 가장 좋은 방어막은 나의 약함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 라고 상대가 안심하는 순간 당신은 생존을 확보하고 상대의 허점을 관찰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15년을 구석에서 버틴 김고문의 반전. 제 지인 중에 김고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잘 나가는 전무였는데 라인을 잘못 타서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후배들이 본부장이 되고 자기 위로 올라와 지시를 내릴 때 주변에선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다니냐, 당장 때려치워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고문은 허허 웃으며 15년을 버텼습니다. 점심시간엔 혼자 도시락을 먹고 후배들이 시키는 자질구레한 보고서도 묵묵히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비웃었죠. 그런데 15년 뒤 회사가 엄청난 횡령 사건에 휘말려 핵심 임원들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그때 회사를 가장 잘 알고 누구와도 원한 관계가 없으며 정직하게 자리를 지킨 사람은 오직 김고문뿐이었습니다. 회장은 김고문을 불러 전권을 맡겼고 그는 60세가 넘은 나이에 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비결이 뭐였냐고 묻는 저에게 김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이가 말했잖아요. 적들이 제 풀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내 건강 지키며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이기는 거라고. 3. 기다림은 정지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사마이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며 적의 모든 습관, 적의 약점,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제갈공명이 오장원에서 공격해올 때 사마이는 공명의 식사량까지 체크했습니다. 공명이 먹는 건 적고 일은 많으니 머지않아 죽겠구나. 여러분, 지금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당신의 라이벌이 잘 나간다고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화려하게 불타오르다 제가 될 때까지 당신은 몸을 단련하고 실력을 쌓으며 오래 살 준비를 하십시오. 결국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법입니다. 사마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칼을 뽑지 않은 적이 없다. 다만 60년 동안 그 칼을 갈았을 뿐이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사마이처럼 천하를 뵐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칼날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사마이가 어떻게 그 독한 인내를 거쳐 연기의 신이 되었는지 조조 가문의 눈을 완전히 속여버린 소름 돋는 제2장 연기의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장 죽음을 연기하여 삶을 쟁취하라. 연기의 기술. 여러분, 사마위의 인생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이 장면일 것입니다. 70세의 노인 사마이가 침대 위에서 침을 흘리며 죽어가는 장면이죠. 당시 사마이는 조조 가문의 어린 권력자 조성에게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조성은 사마이가 진짜 병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복 이승을 보냅니다. 이때 사마이가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연기의 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속임수를 넘어 인생의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를 죽여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법. 이승이 사마위의 침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경악했습니다. 한때 대륙을 호령하던 영웅 사마의는 없었습니다. 눈은 초점이 풀려 있었고 말은 어눌했으며 죽을 떠먹여주는 시녀의 손길에도 죽을 입 밖으로 질질 흘렸습니다. 이승이 고향으로 떠나기 전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자 사마의는 병주로 가신다고요? 라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승이 다시 설명해도 그는 못 알아듣는 척하며 형주, 정주로 가시는군요. 라고 답하죠. 이승은 돌아가 조선에게 보고합니다.
사마이는 이미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정신도 나갔고 몸도 다 썩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적이 가장 경계할 때는 당신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사마이는 스스로 죽음을 연기함으로써 적의 레이더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라고 외칠 때 사마이는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최고의 은신술입니다. 퇴직 후 바보가 된 전직 은행 지점장, 저와 상담했던 한 지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예전 부하 직원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 요즘 눈도 침침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겠다. 자네들이 좀 가르쳐 주게라며 허허 웃으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아유 저분도 이제 다 됐네 라며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장님은 그 낮은 자세 덕분에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사기를 치려 하는지, 누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누가 배신을 준비하는지. 결국 그분은 사람들의 방심을 이용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았고 70세의 나이에 예전보다 더 큰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제게 가후와 사마이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똑똑한 척하면 적이 생기지만 내가 바보가 되면 정보가 모입다. 3. 고평능 사변 10년의 연기, 3일의 반격. 조성이 사마이를 완전히 잊고 황제와 함께 사냥을 나간 그날 사마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침을 흘리던 노인은 사라지고 대지를 진동시키는 늑대의 우두머리가 나타났습니다. 사마이는 10년 동안 숨겨두었던 사병 3,000명을 이끌고 단숨에 낙양성을 장악했습니다. 성문은 닫혔고 권력의 핵심은 사마이의 소나기에 들어왔습니다. 사냥터에서 이 소식을 들은 조성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사마이는 약속했습니다.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뒤 사마이는 조성의 3족을 멸했습니다. 잔인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사마의의 완벽한 뒤처리였습니다. 다시는 자신에게 칼을 겨눌 수 없도록 뿌리를 뽑아버린 것이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사마이처럼 몰아칠 수 있는 힘은 평소에 철저한 인내와 연기에서 나옵니다. 60년을 기다린 칼날은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세상을 베어버렸습니다. 실전 지침, 인생 후반전, 연기가 필요한 이유. 사마이에게 배우는 처세의 기술 3가지입니다. 허허실실의 미학을 익히십시오. 내가 다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십시오. 보고도 못 본 척 하십시오. 당신의 패를 감출수록 당신의 몸값은 올라갑니다. 상대의 방심을 유도하십시오. 상대가 당신을 깔보게 만드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시당하는 것을 즐기십시오. 한번 칼을 뽑으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사마이는 70년을 참았지만 칼을 뽑은 뒤에는 단 3일 만에 상황을 끝냈습니다. 평소엔 한없이 부드럽게,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누구보다 냉혹하게 승부를 보십시오. 사마이는 침대 위에서 침을 흘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을 비웃는 적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목이 떨어질 날을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 당신을 무시합니까?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라고 수군거립니까?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칼을 가십시오. 당신이 진짜 주인공이라면
당신의 무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마이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제국을 물려주었는지 그 제3장 유산의 기술로 찾아뵙겠습니다. 제3장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물려주는 것이다. 유산의 기술. 여러분, 사마이가 고평능 사변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나이는 72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80이 넘은 고령이었죠. 그가 그토록 독하게 버티고 침을 흘리는 연기까지 해가며 얻어낸 그 권력, 그는 그것을 즐길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왕관을 쓸 수 있는 단단한 땅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자식에게 도끼를 물려주지 말고 판을 물려주십시오. 사마의에게는 사마사와 사마소라는 걸출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권력을 잡은 뒤 아들들에게 서둘러 자리를 물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죽기 직전까지 아들들에게 세상을 읽는 눈과 기다림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타인의 의심 속에서 살았다. 너희는 타인의 존경 속에서 살아야 한다. 사마위는 자신이 악역을 자처하며 피를 묻혔고 그 덕분에 자식들은 비교적 깨끗한 환경에서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일까요? 현금 몇 푼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고난을 이겨내며 보여준 삶의 태도와 자식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마이처럼 내가 고생하더라도 자식의 앞길에 방해되는 돌덩이를 치워주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부모의 유산입니다. 70세에 펜을 든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 제 구독자 중에 한평생 공무원으로 사시다 은퇴하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은퇴 후 10년 동안 매일같이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 일기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겪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힘들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는지에 대한 지혜가 빼곡히 담겨 있었죠.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 자식들은 그 일기장을 복사해 한 권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큰 아드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아버지의 아파트보다 이 일기장이 제 인생에 더 큰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망할 뻔했을 때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사마이 같은 인내를 배웠거든요. 여러분,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삶의 궤적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유산이 됩니다. 3번, 영원한 승자로 남는 법, 뒷모습을 아름답게 갈무리하라. 사마이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호위하던 병사들과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조씨 가문의 녹을 먹고 자랐다. 비록 권력을 잡았으나 나는 위나라의 신하로 죽을 것이다. 그는 끝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은 손자 사마염에게 돌아갔죠. 끝까지 자신의 선을 넘지 않으며 명분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이가 역적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진나라의 시조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인생 후반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삽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입니다. 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나의 이름은 전설이 됩니다. 4. 에필로그. 60년의 침묵이 당신에게 주는 위로. 시청자 여러분, 가후에서 시작해 사마이까지 이어온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마이의 일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인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돛을 내리고 파도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노련한 항해사의 지혜였습니다.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남들은 다 꽃을 피우는데 나만 시들어 있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사마이를 기억하십시오. 71세에 꽃을 피워 천하를 향기에 젖게 한 그 남자를 말입니다. 당신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사마이처럼 몸을 아끼고 마음을 다스리며 칼날을 갈고 계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대서사시에서 최후의 승자는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마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해의 비단 주머니는 여기서 닫히지만 여러분의 승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지혜를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십시오.